대단한 공부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까 저는 그런 투자를 좋아하고 그 대표적인 게 농지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당 한도 300이잖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물건이나 그런 물건들로 제대로 세팅을 하면 대략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순이익 평균 연령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5억 최소 순이익만 5억에서 7억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노라고 하는 지금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촌의꼬입니다. 남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투자로 쉽게 수익을 내고 싶으십니까? 실패가 없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실제 현장 설명 영상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의 20% 수준입니다. 인근 토지는 최소 평당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오늘 소개드릴 토지는 평당 10만원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부터는 현장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서귀포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남부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인 동강 육거리에서 800m 정도 진입하다 보면 우측으로 4m 내외의 진입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100m 정도 들어가면 오늘의 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건 입찰을 준비 중이신 50대 수강생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496번지, 483번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안쪽에서부터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시멘트 도로가 있고 시멘트 도로에 이렇게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쪽은 이제 작은 필지고요. 저기 뒤쪽으로 보이는 필지가 496번지로 좀 더 큰 필지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2억 5,800이 감정가고 24%까지 유찰돼서 6,200만 원 정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농사는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작물은 없고 이렇게 베어져 나간 작물을 수확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동차나 트랙터 같은 게 좀 왔다 갔다 비가 안 올 때 여기를 한번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돌담과 나무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게 문제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방풍림을 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로 둘러쳐져 있어 가지고 풍경 자체는 좋을 것으로, 그리고 바람의 영향은 뭐 농사든 뭐 개발이든 간에 바람의 영향은 덜할 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까지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까지 이렇게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 쪽 면에는 이렇게 나무들과 돌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늑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땅은 이웃 땅과 농사가 지금 경계가 지어져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보이는 이웃 땅과 함께 같은 작물을 심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수확을 저 뒤쪽까지 같은 작물이었던 것으로 같고요. 굉장히 큰 농지인데 그 중에서 도로 쪽에 붙어 있는 두 필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저기 멀리 있는 땅들하고는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경계 구분을 좀 지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요거는 보리 타작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제주도는 청보리 이런 게 조금 유명하고 많이 심는 작물 중에 하나가 보리였습니다. 안쪽 깊숙한 땅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뒤쪽 땅은 조금 내려가 있고 요 땅은 부지가 뒤쪽 땅보다는 더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필지 합쳐서 574평이니까 뭘 하든 큰 크기고요. 저기 뒤쪽으로 단독주택이랑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개발 사업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도 농촌 체류용 쉼터 정도 수준으로 가져다 두고 농사를 짓거나 하는 수준으로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인근 부동산 등에 확인해 본 바로나 아니면 거래 사례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땅들이 뭐 5% 10%까지 유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래 사례나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제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남들이 노라고 하는 지금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주변에 확인해본 바로는 시세들이 평당 한 4, 50 정도는 최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10만원 초반? 10만원 초반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시세의 절반 이하인 가격입니다. 지금 이런 식 제가 제주도에서 5, 6년 정도 살았는데요. 비록 제주도 경기가 안 좋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 농지가 떨어지는 경우는 멀쩡한 이런 도로 전판 멀쩡한 농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앞으로 2년, 3년 계속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막 농지를 취득하는 걸 엄청 어렵게 하겠네 막 그때도 그런 부분이 이 농지 시장이 많이 침체됐었는데 그게 딱 한 6개월 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농지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냥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 시장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땅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으로 농업 경력이나 이런 걸 하고 별도로 이제 우리가 다른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경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포크레인까지는 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트랙터 같은 거 정도로 우리 그 논뚝처럼 뚝만 좀 구분 지어줘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그 트랙터 작업도 좀 싫다 그러면은 노루망이라고 있어요. 그 산 밑에 노루들이 들어오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 한 10m에 몇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뭐 한 1, 20만 원 정도면 둘러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중요시하게 보는 게 경계거든요. 이 땅이 이렇게 큰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내가 농사 짓고 있어 이러면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땅과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작업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경계를 쳐버리면 저쪽 땅 사람이 농사를 못 질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경계를 치기 어렵다고 하면 그 드나들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두면서 농업 경영체 그 보러 온 친구한테 그 사정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노루망까지는 좀 어려우면 뚝으로 하되 그 뚝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마련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쪽 주인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야죠.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 땅 주인은 이쪽 우리 도로가 필요하고 그렇죠. 드나들려면 우리 땅이 필요하고 그동안에야 마을 사람이거나 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 저희 쪽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농기계나 이런 게 드나든다고 하면 우리랑 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봄에 파종을 해버리면 농기계가 드나드는 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는 돼야 되고 저는 높은 확률로 제가 저쪽 등기부를 떼보진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저 이웃 땅들 제가 두 필지인지 한 필지인지 한번 봐야겠지만 그 이웃 땅 소유주들이 또 저희한테는 저희 땅을 사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은 그럼 두 배를 받는 건가요? 예전에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월 300 받다가도 그 다른 분이 그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600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지연금 하시던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라에서 제한을 해서 인당 한도 300이잖아요. 그러면 300 받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 이분은 이 300을 이미 300을 자기 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증경을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단 한 명 300이나 채우고 나서 일단 한 명 300이나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고민하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강의하신 내용도 보니까 300 하니까 거의 한 9억 1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물건이나 그런 물건들로 제대로 세팅을 하면 뭐 대략 뭐 월 300이든 뭐 수시 인출형으로 월 200이든 간에 어쨌든 대략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순이익,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한 원금은 이미 상환하고 높은 확률로 90대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앞으로 좀 계속 나오겠지만 그냥 지금의 평균 연령으로만 놓고 봐도 한 5억 최소 순익만 5억에서 7억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세팅해 놓고 그걸 10억대로 늘릴지 15억대로 늘릴지는 그 다음에 하자. 그 다음에 뭐 농업 경력이 가지는 또 농업인이 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농업인을 하고 와이프도 농업인을 할 거다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어서 300 이상 넘어가가지고 300까지밖에 승계 안 되는 게 걱정되면 일단 뭐 150이든 200, 100이든 승계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일단 만쳐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 이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 예를 들어 300만 원까지 채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어디 산골짜기 막 다 막 쓰러져가는 농지여도 그 효율만 오로지 그 감정가 대비 우리가 싸게 사는 효율만 집중해서 샀다면 그렇게 300을 세팅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주 농지로 치면 펜션이든 뭐 바닷가가 보이는 뭐 이런 거든 왜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 효율보다는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투자를 했다가 가다가 얘는 언제든지 임자 나오면 팔 농지라고 생각하면 근데 안 팔리면 그냥 비승계형으로 농지연금하고 농지연금 받다가도 제주 경기가 좋아져서 누구 펜션 업자든 뭐 빌라 업자든 나오면 파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결을 좀 달리하는 투자를 하면 좋겠죠.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연금을 받다가도 어느 정도 팔 수 있다. 네, 그런 농지를 사면 되는 거죠. 이거 아까 그 농지도 보니까 이쪽에 보시면 뭐 식당도 있고 단독주택촌이 되게 잘 가꿔져 있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짬뽕집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이 지역에 큰 도로 옆에 좀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는 10년, 20년 뒤에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안 돼도 설령 안 돼도 그러니까 아주 외진 곳은 아니니까 도보로 10분이고 뭐 차로는 1분이면 들어오는 거리니까 뭐. 다만 이제 이 땅을 뭐 당장 막 미래에 무슨 뭐 여기 업자한테 팔고 이건 조금 그런 류의 땅은 아닌 거고 그냥 제주도에 되게 저렴한 도로 잘 접해 있는 농기계 진출입에 아무 문제 없는 땅을 5, 6년 전 가격으로 사두면 농지연금 땡큐 그 다음에 농업 경력 땡큐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제주도 농지 투자를 계속할 때 내가 농업이니까 이제 취득세 절반 감면 땡큐 그 각종 대출 뭐 농업 전기 기름 뭐 너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뭐 하다못해 농협 조합원 조합원으로서의 뭐 또 그 신용대출 같은 혜택 등등등을 고작 실투자금 내가 대출을 80% 받는다고 치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7,000대 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대출을 80% 끼면 한 1,000몇백만 원 가지고 그런 혜택을 다 가져가면서 농지연금도 하는 거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제주 오래 사셨으니까 뭐 당장의 농막이나 농촌 재배용 쉼터 같은 건 필요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를 떠나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하나 뭐 서귀포에도 하나 거처를 두고 싶다 그러면 굳이 무슨 빌라를 사거나 펜션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요 농막들도 너무 잘 나오니까 뭐 하나 갖다 두면 뭐 우리가 이제 애초에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짓기 세팅을 애초에 초반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차 같은 귤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제주니까 아니면 육지 기준으로는 뭐 왕대추나 이런 나무 같은 걸 심어 놓으면 근데 나는 너무 뭐 본업이 너무 바쁘고 그 숙박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바빠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초기에 세팅할 때 돈 조금 더 들여서 나무를 키울 때 있어서의 제일 문제는 잡초거든요. 잡초만 아니면 사실 나무라는 거는 혼자도 잘 큽니다.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해서 그 멀칭이 좀 찢기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여기는 제주치고는 이 주변이 다 가려져 있어서 일부러 방풍림을 심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예전에 농사를 지으려고 돌 쌓고 나무 심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도 입지도 사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5년 이상 만약에 되시고 현지에서 5년 정도 이상 지으시면 이제 완전한 농업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농지연금 하시는 나이까지 됐다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60이든 65세든 그런 때 되면은 합법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자격도 생깁니다. 당장 나 농사 안 지을래 저 사람한테 임대해서 나 돈 받을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나라를 기망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농사를 현지에서 지은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합법적인 임대도 가능하거든요. 농지라는 게 뭐 임대료가 뭐 다른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만큼 뭐 그렇게 많이 월에 막 몇십만 원 안 나올지 몰라도 제주도는 또 꽤 이 임대 수요가 있는 게요. 그런 귤밭 같은 거 대대적으로 하려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스토어 막 네이버에 무슨 그런 스토어 해가지고 막 제대로 막 브랜딩 해가지고 막 뭐 무슨 귤청도 팔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귀농귀촌 하면서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 빌려줄 만한 땅은 많지 않은 거예요. 나이 너무 많이 드신 진짜 현지 농민들이 못하겠다 하고 농지은행에 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농지은행은 가격 경쟁이 아니고요. 경매처럼 가격은 정해놓고 자격 경쟁이에요. 자격 경쟁. 뭐 젊은 영농 후계자한테 1순위. 뭐 생판 농지 초보보다는 농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2순위. 뭐 5, 60대보다는 3, 40대한테 2순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자격 경쟁. 그 정말 평생의 기술이고 다만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땅을 찾기만 한다면 맹지라서 싸게 산 땅을 그죠? 탈출시켜 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탈출시키는 그런 것도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죠. 내가 잘 아는 지역 몇 군데만 꾸준히 보다가 많이 떨어진 애들 위주로 보다가 하나만 딱 나오면 사실 거의 주말 하루 임장 정도로 승부가 나잖아요. 가가지고 하실래요? 오케이 하면 승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다 보니까 현금을 막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지나치는 거지. 그리고 제주에 있으니까 오히려 임장도 좀 한계가 있고 수강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물건 중에 상당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2024년도에도 2020년에 샀던 거 한 3년 정도 보유한 가평 대지를 한 3.5배 정도 뭐 굳지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공무원 연봉 정도는 나올 수준으로 한번 차익을 거뒀었고,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나머지 토지 중에서 농지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입지적 우위, 나머지 땅이 이 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지거나 오히려 우리 같이 농지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덕의 동강리 물건이 지금 20%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공부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까 시작 가격만 싸게 해놓고 몇 가지 허들은 있죠. 당연히 뭐 농사라든지 뭐 경매도 안 해본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초기에 허들만 들으면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사장님도 사업을 해보셨겠지만은 돈을 갈아 넣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과 이걸 갈아 넣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돈을 번다는 게 사람을 되게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그때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막 소송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막 채무자들한테 소송하고 막 이런 게 돈은 더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되게 힘들다는 걸 알고 마음 편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연금만큼 마음 편한 투자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파괴된 거죠.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내 머리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플랜 B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투자를 좋아하고 그 대표적인 게 농지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경우 대략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추정 금액은 월 72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870만 원 수준이니까 대략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수익률은 12.4%입니다. 농지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농지로도 더 많이 받습니다. 농지연금이 가능한 제일 어린 나이 기준으로 12.4%이고 나이가 더 많으시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사망 때까지 수십 년 나오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년 받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추정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가 7천만 원의 4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은 제주 경매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농지로 죽을 때까지 고수익이면서 안정적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셔서 1일 특강을 들어보세요. 이상 대한민국 1타 농지연금 강사 서촌의 꿈이었습니다.